저는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네.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김희수라고 하고요. 제가 고양시 선유동이라는 곳에서 만 14년 1157평을 농사를 지었어요. 짓고 2018년 12월 31일부로 정리를 다 하고요. 현재는 완주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내일 오늘 밤에 가는 게 전라북도 완주요? 네, 완주로 가려고 지금 오늘 저녁에 가야 돼서 같이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동에서 농사를 지을 때 1157평이라는 터전이 있었는데 호미 한 자루로 농사를 했어요. 호미 하나. 밭을 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지 않으니까 흙이 아주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요. 딱딱해질 것 같다는 사람.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하네, 그죠? 그럼 왜 부드러워질까요? 잡초는 네. 뿌리에 힘이 무척 강해서 네. 땅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같이 가라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는데, 그 잡초, 우리가 잡초라 그러잖아요, 잡초. 잡초라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잡초하면 잡스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잡스럽다는 생각, 그러니까 잡초라는 오염돼서 잡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면 풀들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한 20여 가지밖에 안 돼요. 배추, 무, 이거 다 풀이거든요. 이것도 다 일종의 풀인데 우리가 육종에서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풀들도 한 20여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 풀을 안 먹겠다고 딱 그 선을 그으면 밭에 가면 풀이 몇 종이나 될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야생으로 가면 몇 종이나 될까요? 최소 3,000종은 돼요. 최소 3,000종은. 그러면 마트에서 먹는 풀을 안 먹겠다고 딱 가정하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건 어느 거야? 인간이 길러놓은 풀들은 훨씬 더 잡스러워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얼마나 풀이 웃기냐면 우리가 그 풀 죽었다, 기 죽었다 이런 게 다 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하는 풀들은 풀이 이렇게 쭉 올라가 풀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체로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데 풀들은 바람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바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뿌리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뿌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바람이 넘어가죠. 우리가 죽었다는 말들은 뭐냐면 쓰러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쓰러지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뇌출혈. 뇌출혈. 풍이 왔다는 거나 뭐 뇌출혈 왔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도 바람을 못 이겨서 죽는 병들이 다 그런 병들이에요. 풍이 왔다거나 통풍이 왔다거나 산후풍이 왔다거나 감기가 왔다거나. 사실은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을 이길 힘이 엄청 강하면 뭐 이겨내겠죠. 근데 그런 힘이 약해지니까 막 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람풍자 안에 벌레충이 들어있어요. 바람풍자 안에 벌레충을 넣어놨는데 왜 넣어놨을 것 같아요? 동의적 한자에서 왜 바람풍자 안에 벌레충을 넣어놨을까요? 벌레가 생명이에요, 생명. 바람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햇볕, 물, 바람 엄청 중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바람이 엄청 중요한데 바람이 식물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람 맞아서 쓰러지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식물들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활동을 엄청 한다고요. 근데 지금 마틴 사는 풀들은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보호해주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을 하질 않아요. 이거 목마를 때 목마르면 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뭐가 찾아가요? 뿌리가 찾아가고 입에서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물 누가 줘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줘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준다고. 양분을 뿌리가 찾아가야 되는 뿌리가 찾아갈 겨를도 없이 줘요. 그러니까 마트에 나는 풀들은 뭐예요? 다 비만해져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이 대우주에서 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먹으면 정신 건강이 아주 좋아질까요? 내 몸이 아주 좋아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됩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됩니까? 입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까? 몸이 원하는 걸 먹어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몸이 원하는 걸 먹을 때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요? 맛있다는 건 단 거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천으로 기록한 서정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입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느냐, 입이 맛있는 걸 찾아 먹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입이 맛있는 걸. 그럼 마트에 나온 풀들은 사람들이 입에 맛있는 풀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윤기도 있어야 되고 되게 아주 이뻐야 돼, 이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마트에서 깻잎을 하는데 구멍이 뻥뻥 뚫린 거 있고 안뜰이 말끔한 게 있어요. 그럼 같은 거 같으면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어떤 거 사요? 같은 거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그러면 저걸 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벌레도 못 먹을 걸 먹는 거예요. 벌레가 못 먹게 이미 장치를 다 해놓은 걸 우리는 먹고 몸에 좋다고 먹는 거예요. 몸이 원한다고 먹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배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이쁜 놈이. 여기 찌질이 같은 놈이 있어요. 그럼 같은 값이면 어떤 거 사야 돼요? 같은 값이면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이쁜 놈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배나 사과가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꽃이 배꽃을 어떻게 피해요? 무슨 색깔로 피죠? 사과는요? 하얀색이 약간 분홍빛이 나죠. 배처럼 하얗진 않아요. 그러면 배농사 진 사람이 하얗게 배꽃이 피면 이하의 월백하고 운하니 삼경일제 이렇게 하면서 엄청 좋아할까요? 배농사 진 사람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꽃이 한 송이에 7, 8개씩 펴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면 한두 개만 남겨놓고 다 가위로 잘라야 돼요. 그럼 3,000평 그 배나무를 다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농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맺힐 때 성장 호르몬을 딱 찍으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배가 커져요. 그 성장 호르몬이 밖으로 나갈까요? 거기 남았어요. 그래 커지는 거예요. 커져. 물론 이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이런 배를 많이 먹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그래 초등학교 3학년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학교 때 해야 되는데 참 심각합니다 사실. 자, 배추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작은 게 있어요. 그럼 같은 거 같으면 어떤 거 사야 돼요? 큰 거. 큰 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큰 거는
이 식물들은요, 질소가 들어가잖아, 질소가. 질소가 과다 투입이 되면 몸집을 키워요. 엄청 커집니다. 시금치도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새카매져요. 아주 커. 입이 넓어져요. 배추도 질소를 많이 주면 통통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질소를 많이 먹으면 커져요. 사실은 질소 때문에 오는 병이 암의 1번입니다. 사실. 질소의 피해에 대해서 인터넷 쳐보 제가 말을 더 이상 뭐 안 해도 돼요. 질소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이걸 발표할 수가 없어요. 호주에 300배 많은 질소를 우리나라 농부들이 치고 있어요. 300배나 많이.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어떤 거 사야 될까 이제? 그래서 풀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산에 가면 낙엽을 걷어내고 나면 까만 흙이 나오죠. 그걸 무슨 흙이라고 그래요?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 부엽토를 손으로 팔 수 있으면 손이나 호미로 다 팔 수 있죠. 기계를 안 써도 되죠. 그건 누가 밭을 갈지 않았잖아요. 화학비료를 많이 치고 농독을 많이 치면 칠수록 땅은 딱딱해요. 11년 동안 나는 14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밭이라 엄청 부드럽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딱 그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14년 동안 썼어요, 제가. 한 번도 갈질 않았어요. 자, 우리가 북을 준다 그러죠. 북을 준다고. 북을 준다는 왜 북 준다는 말은 왜 북 준다 그래요? 북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북 준다는 말 몰라요? 감자를 심어놓고 감자에다가 북을 주면 감자가 잘 들죠. 이게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올려준다는. 그러니까 북 준다는 말이 우리가 북도 준다는 말 있죠. 복도다 준다는 말 있죠. 다 그 농사용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칭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 그 풀에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내 기운을 줘서 그 기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보세요. 기운기자 안에는 쌀미가 들어있어요. 기운기자 안에 쌀미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금방도 식당 점심 같이 먹었잖아요. 밥을 한 그릇 먹고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 그릇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걸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힘이 엄청 세요. 에너지도 넘쳐요. 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밥 많이 먹은 사람 치고 피실피실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기운을 쓰려면 쌀을 먹어야 돼서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쌀미자를 넣는 거예요. 내가 쌀에 대해서 이따가 나중에 꼭 내가 가기 전에 쌀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 소비량이 1인당 120, 130, 140 이렇게 될 때는 이 나이 60이 되는 할아버지도 쌀 한 가방 80kg 들어서 오겠죠. 지금은요 등치가 3만원 고등학교 3학년들이요 쌀 40kg도 못 들어요. 정치는 좋지만 못 들어요. 왜? 힘을 다 잃어요. 쌀을 밥을 1년에 연간 70kg도 안 먹으니까 기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풀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해요. 우리가 농사 짓는 풀들은 딱 베면 어떻게 돼요? 1년 있다가 죽습니까? 삽니까? 대체로 죽잖아요. 그죠? 깨도 풀 베면 죽고 들기도 베면 죽고 벼도 베면 죽고 다 죽죠. 겨울 되면. 그러면 이 뿌리들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겠죠. 그럼 이 뿌리 우리가 퇴비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퇴비를 왜 줘요? 네? 오늘 4일째라면서요. 안 배웠어요. 퇴비를 왜 줘? 땅을 알칼리화. 작물이 잘 자라게 하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자, 태비가 작물이 잘 자라게 하려고 두잖아요. 그러면 작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그 태비를 주면 이 작물이 그냥 바로 빨아먹을까요? 이 태비를 바로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미생물이 분해해줘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태비를 준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미생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생물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한테 밥을 주면 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그 분해한 똥을 고추가 먹고 상추가 먹고 무가 먹고 배추가 먹고 이렇게 해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흙 1g, 흙 있잖아요. 흙 1g은 어느 정도 될까요? 흙 1g이 콩 반쪽 정도 돼요. 콩 반쪽. 콩 반쪽 정도 되면 흙 1g이 거기에 미생물들이 몇 마리나 살까요? 100억 마리 너무 많이 썼고 최소 1억 마리에서 많게는 35억 마리까지 살아요. 이렇게 많은 흙 1g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흙 한 줌이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농약이라고 치잖아요. 그죠? 농약. 여러분 농약이라고 하잖아요. 농약이 약자는 졸리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 약자는 풀이 즐거우면 약이 되는 거예요. 풀이 즐거워야 약이 돼요. 약자는. 근데 풀이 괴로우면 약이 돼야 안 돼요. 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농약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러면 농약을 약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농독이라고 써야 되겠죠. 표현을. 그런데 우리가 사람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농약이라고 쓰지 말고 농독이라고 표시라고 하니까 요즘은 저기 농약방에 가면 농약을 팔면 그 뒤에 뭐라고 써졌어요? 작물 보호제라고 써졌어요. 농약이라고 써지지 않고 작물 보호제라고 써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약이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약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약이에요. 서로가 상생을 해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이익을 보면 이건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잖아요. 그래서 농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독에는 하나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어떤 농독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살충제 같은 게 수용성이에요. 살충제 같은 게. 지용성은요? 풀에 남는 거, 제초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많이 치면 이 대기권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로 가면 제초제는 물로 가서 우리 고기가 먹고 우리가 먹고 또 식물이 먹으면 또 우리가 먹고 다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수용성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날아가면 대기권 밖을 벗어나지 않아 다시 떨어져요. 그걸 다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전교생이 600명이었는데 제가 올해 한갑인데 전교생이 600명이었는데 쌍둥이가 딱 한 쌍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쌍둥이가 25명, 30명의 쌍둥이 한 반에 2명씩 있어요. 이런 영향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예요. 자, 풀 좀 볼까요? 자, 우리가 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농사하고 우리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잡스럽다고 해요, 풀을. 사실은 잡스러운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게 풀이에요. 자, 풀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이름이 개간냉이라고 해요. 개간냉이. 개간냉이라고 하는데 냉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냉이 먹어봤잖아. 시중에 나오는 냉이 팔잖아요. 냉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건 딱 한 가지만 팔아요. 그냥 냉이. 그런데
개간냉이, 참냉이, 말냉이, 다당냉이, 냉이 중에 황새냉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냉이라고 이름 붙여진 풀들은 전부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나는 풀 20여 가지보다 냉이 한 종류만 해도 더 많아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식물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자, 여기 냉이가 있죠? 냉이 앞에 뭘 붙였어요? 개를 붙였죠. 개자를 붙였습니다. 자, 나리 앞에 개가 붙으면? 망초 앞에 개가 붙으면? 그렇죠. 개의 망초 되겠죠. 쑥 앞에 붙으면? 개쑥? 개똥쑥? 뭐 그러겠죠. 자, 이렇게 개자를 붙여요. 자, 개자를 왜 붙였을까요? 왜 우리 조상들은 식물 앞에 개자를 붙여놨을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오늘 여기 우리 모여서 같이 강의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해답을 찾아가는 해답. 해답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도 돼요. 쓸모없다. 개처럼 그냥 맛이 잘 크니까. 없다. 개가 잘 커요. 개처럼 잘 큰다. 맛이 없다. 쓸모없다. 많다. 그래? 흔하다. 냉이 중에 제일 먼저 올라온.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 개를 어떻게 붙였냐면 닮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붙였어요. 닮았다, 비슷한 종에다 개를 붙였습니다. 보세요. 개복숭아는 뭘 닮았어요? 복숭아. 개살구는요? 개나리는요? 나리꽃하고 개나리꽃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이 비슷해요. 개나리가 작긴 하지만. 개간냉이는 뭘 닮았어요? 냉이 닮았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해볼까요? 안다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알아야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알아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하나 볼까요? 봄은 왜 봄이라고 그랬을까요?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 다 학은 다 높은 것 같아. 왜 봄이라고 그랬을까요? 볼 게 많아서요. 맞아요. 또요. 볼 게 많아서. 또요. 또 왜 봄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가요. 학이 많이 쌓이면 사자가 붙어요. 사자가 붙으면 아래 것들을 무시해. 아래 것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 먹물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사자가 붙여줘서 아래 것들을 무시하면 이건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학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각으로 나타나요. 각. 깨달음으로 나타나면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당신이 나였다는 사실을 이제 미처 몰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학이 많이 쌓이면 정말 이렇게 깨달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래 것들 짓밟은 게 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딸 셋을 학교로 안 보냈어요. 진짜로 학교 안 보냈어요. 딸 셋. 막내는 아예 유치원부터 학교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지금 21인데 아주 잘 살아요. 잘 살아. 어쨌든
이게 우리가 배운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봄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볼 게 많은 거예요. 왜? 겨울에 다 죽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봄 되니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해요. 볼 게 많은 거예요. 봄은 또 왜 봄이에요? 튀어오르니까 봄이에요.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딸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요. 막 튀어다녀 이러면 가만 안 있어. 눈만 떠서 어느 정도 힘만 차리면 막 돌아다녀. 이게 봄이에요, 봄. 여름은요? 여름은 막 버티는 거예요. 가을은요? 가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을은 뭘까요? 가을은 그러면? 가을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을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을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가을. 어디 가요? 어디가? 가는 거예요. 가을은 가. 어디를 가냐면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는 거예요. 가을은. 자, 봄은요? 봄은 물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봄에 물이 올라가죠. 그래서 봄입니다. 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니까. 또 불은요? 봄에 불은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내려오니까 따뜻해지잖아요. 올라갔던 불이 내려오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봄이에요. 따뜻해요. 그래서 봄이라고요. 가을은요? 가을은 어떻게 돼요? 불은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는 최소한의 물만 남겨놓고 가지 끝에 물 다 내리는 거예요. 왜? 가지 끝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기 때문에 물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가장 간단한 이치예요. 그럼 이 이치조차도 아무리 많이 배운 이 학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런 이치조차도 몰라. 이 이치조차. 그래서 이런 이치를 좀 오늘 공부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풀강의 같이 합니다. 자, 물은 그러니까 물과 불이 엄청 중요해요.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물과 불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게 물이 내려가고 불이 올라가는 게 죽음이에요. 물이 내려가 버리면 물불이 떨어져 버리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물불이 떨어지면 쭉 한 부러져요. 그죠? 부러지죠, 나무가. 가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보면 똑 부러져요. 봄에는 어떻게 돼요? 낭창낭창해집니다. 왜? 물불이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았다는 거는 물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는 물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혼은 나가는 거고 육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 이런 이치로 보면 아주 오늘 강의가 재밌어집니다. 자, 그래서 개간냉이인데 이 냉이는 앞에다 또 갓을 붙여놨네. 갓을 왜 붙였을까요? 갓하고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개가 붙었으니까 비쌀 것 같지? 비싸다 이래. 아닙니다. 갓하고 안 비슷해요. 금방 나왔다. 갓 나왔다. 그건 말이 되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갓이 맵죠. 갓은 맵죠. 그럼 배추가 매워야 정상일까요? 달아야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잘못했다니까. 공부가 못하면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 공부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게 공이고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게 부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공이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나 공부인데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려고 노력해요? 인간을 밟고 누구든 밟고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공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이치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을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사실. 학교 공부를 안 시켰어요. 자, 배추가 매워야 돼요, 달아야 돼요? 매워야 돼. 매워야 정상입니다. 배추를 토종으로 농사짓잖아요. 이 박기훈 교장 선생님 토종 이제 뭐 이복자 선생님 강의도 있죠. 네. 이복자 선생님 강의인데 토종 강의를 하실 텐데 그분이 토종 씨앗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나눴는데 그때 토종 씨앗 좀 얻어요. 배추 농사 그걸로 지어보잖아요. 배추를 김장을 하잖아요. 매운맛이 엄청납니다. 갓 같아요. 갓김치 같아요. 토종 씨앗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육종한 씨앗들은 인간들이 혀가 달아야 맛있다고 그러죠. 혀에 맛있는 것만 찾아서 계속 인간들이 망할 길만 계속 육종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저기 이복자 선생님한테 배추 씨앗 한 두 개라도 얻어가지고 잘 한번 길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배추하고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과. 배추, 무, 냉이 다 이게 십자가과라 같은 과들이에요. 얘네들은 매운맛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고추냉이 아시죠? 고추냉이. 네. 같은 과들이에요. 매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난히 매워요. 같은 냉이 중에서도 유난히 맵다 그래서 네, 같이 맵다. 개가 내야 재밌죠? 자, 또 보세요. 이거 볼까요? 이거는 날이는 날인데 개나리 닮았죠? 근데 우리가 그 백합이죠, 백합. 백합이 원래는 우리나라 토종날이 있죠. 참날이 이게 그 산에 가면 뒤집어져 죽은 게 많은 날이 있죠. 노랗게 핀 날이. 노란색이 아니고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그 나리가 네덜란드로 가서 뭐가 됐어요? 백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수입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나일락이라고 들었죠? 나일락. 나일락도 원래 북한산 근처가 원산지예요, 원산지.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미국, 일제 강점기 때 미군정 시절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역수입된 게 요즘에 우리 나일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식물종 중에 그 식물에 보면 학명이 붙어 있는 게 다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의 이름 뭐 붙어 있고 하나는 미국 이게 다 붙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자생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뺏겼어요.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자, 이거는 망초를 닮았죠? 개망초니까. 자, 그런데 개망초 나무를 먹어봤어요? 그게 여러분들 돈 벌었다니까. 개망초 나무를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른 봄에 지금은 좀 늦었어요. 꽃대가 올라와 버리니까 늦었는데 이른 봄에 개망초 나무를 따서 나무를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내가 이 개망초 나무를 보고 뭘 느꼈냐면 15년 전에 내가 계속 강의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개망초 나무를 먹어봐라 맛있다 계속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의 중에 우리 마누라한테 강의 끝나고 와서 개망초 나무를 데쳐서 내가 줬어요. 이걸 김밥을 한번 싸봐라. 우리 마누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부추나 시금치 없으면 김밥 못 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망초로 나무를 쌌는데 김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생초 김밥을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나겠구나. 그래서 야생초 김밥을 막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나겠죠. 그러나 막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막. 그랬더니 내 강의 듣고 어떤 사람이 특허를 냈어 그것도. 그래서 다시는 그 특허권 갖고 내가 강의하고 다른 사람이 김밥집 내면 특허 사용하기 없기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꽃은 알겠는데요. 그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오늘 여기서는 3시간 동안 강의 들어가고 뭘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오늘은 뭘 주냐면 관심을 가르쳐, 관심을 넣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관심만 불어 넣어주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풀들이 자기 이름을 알려줘요. 내가 이따 알려주는 방법도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풀을 잘 알 수 있다고 내가 알려줄 거라고. 짱 재밌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망초나 개망초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망초는 개망초보다 맛이 떨어져요. 내가 망초하고 개망초하고, 여러분들은 망초하고 개망초 구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절대 구분 못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왜 알아야 돼요? 왜 풀을 잘 알아야 될까요? 뽑지 않고 바꿔야 된다. 아니, 내가 배추 씨앗을 뿌렸어요. 배추 씨앗을 뿌렸는데, 무 씨앗을 뿌렸는데, 무 싹인지, 이게 개망초 싹인지, 이게 그 달개비, 다개장풀 풀인지, 이게 사초가 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봄에 나는 풀인지, 여름에 나는 풀인지, 이거 알아야 그 배추 농사 잘 질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풀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봄에 나는 풀들은요 여름에 나는 풀들을 길러요. 자기가. 그리고 여름에 나는 풀들은 있잖아요 벌레를 가둬요. 자기가. 그래서 풀 뽑으러 가면 모기 물리고 벌레가 물리니까 그때는 밭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벌레를 끌어들여요. 풀들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자, 풀들이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식물은.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뭐 어떻게 머리를 썼어요? 자기 씨앗을 뿌릴 때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걸 뭐라 그래요? 풍매화라고 그래요. 풍매화. 바람이 날려줘요. 풍매화. 그럼 물로 흘러버려요. 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수매화라고 그래요. 또 새가 해줘. 이걸 뭐라 그래요? 조매화라고 그래요. 조매화. 풀들은요 움직일 수 없지만 자기 씨앗을 뿌릴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뿌려요. 예를 들어 미국 가막살이 같은 풀이 있어요. 미국 가막살이라는 놈은 이렇게 하살침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 털이나 인간 옷 같은데 찔러서 가요. 우리가 저거 이 자크 있잖아요. 자크. 그거 말고 찍찍이 얘기.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는 뭘 보고 만들었어요? 식물 중에 독고마리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독고마리가 요즘 저게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건강에 좋다 독고마리 씨앗 정선장에 가면 엄청 팔더라고요. 독고마리는 딱 던지면 구슬처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옷에 붙죠.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풀들은요 자기가 갖고 성장할 수. 근데 독고마리라는 씨앗을 이렇게 쪼개보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같은 씨앗 한 통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만들었을까요? 터지기 쉬우라고. 또 실패하면은 하나를 다음. 자,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그랬죠. 여러분 씨가 크니까 과육이 좋으니까 먼저 커요. 여러분 한참 큰다고. 그러면 어떻게 농부가 뽑아버리거나 동물이 먹어버리죠. 그럼 여러분이 싹이 트는 거예요. 식물들은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을 뿌려요. 무작위로 뿌립니다. 자,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빗자루 국화라는 놈이 있어요. 미국 빗자루 국화라는 놈이 바람에 풍미야. 바람이 날려요. 씨앗을 날려.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씨앗을 몇 개나 만들까요? 몇 개 만들 것 같아요? 한번 대충 찍어봐요. 씨앗 하나가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촥 바람에 불어서 정상적으로 자랐어. 몇 개를 만들어낼까요? 10만 개. 35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만들어내요. 와. 그것도 바람에 뿌려버려요. 무슨 재주로 풀을 이겨요? 인간이 풀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이 또 그렇게 뿌린 씨앗이 동시에 싹이 난 줄 절대로 안 나요. 우리가 육종한 상추나 무나 시금치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동시에 일주일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풀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한꺼번에 안 나와요. 언제 나와? 이 농부가 게으른지, 이 농부가 부지런한지, 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고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내보내봐요. 그 놈을. 먼저 내보내봐가지고 이놈 다쳤다? 그럼 또 내보내기 시작해.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3,000년까지 기다려요. 무슨 재주로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풀들이 머리가 나빠? 잡스러워? 개떡 같은 소리 말하세요. 훨씬 인간보다 머리가 좋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훨씬 더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촉이 엄청납니다. 그 싹을 한꺼번에 절대 틔우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풀들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보니까 다 대학은 나왔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배운다면 실험을 한번 해야겠어요. 자, 나물 중에 진짜 나물을 뭐라 그러죠? 참나물. 딩동댕 받았어요. 그러면 나무 중에 진짜 나무는요? 참나물. 기름 중에 진짜 기름은요? 참기름. 새 중에 진짜 새는요? 참새. 자, 그러면 참새가 진짜 새예요? 참나물이 진짜 나물이에요? 참나무가 진짜 나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참자를 왜 붙였을까요? 좋다. 진심. 그럼 참나무만 좋고 소나무는 안 좋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판단해.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왜 참자를 붙였을까요? 쓰임새가 예? 쓰임새가 쓰임새가 많아서. 참나무는 쓰임새가 아주 많고 소나무는 쓰임새가 별론가? 들기름은 쓰임새가 많고 참기름은 쓰임새가 많고 들기름은 별로 뭐 안 쓰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하늘이 있어요. 개무시당하는잖아요. 참자 내부처는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2박 3일 날 세야 겨우 맞을 것 같아요. 2박 3일 날 못 세니까 답을 가르쳐 줘야죠. 참은요. 참은 그 종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참나무가 있고 여기에 참새가 있어요. 참새가 여기에 꽁이 있어요. 여기에 까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조상들은 비교를 할 때 야, 까치는 참새의 5배더라. 크기가. 꽁은 참새의 10배다 하면 크기가 금방 생각나죠. 아, 참새 크기의 10배면 꽁이구나. 참새 크기의 5배가 까치구나. 그럼 크기가 금방 구분되죠. 나무가 단단하다 안 단단할 때 여기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가. 여기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서나무 처음 들었죠? 네. 그게 좀 알아야 돼요. 참나무가 있고 서나무 있고 소나무가 있을 때 단단함을 비교할 때 서나무는 참나무보다 더 단단하더라. 소나무보다는 참나무가 단단하더라. 할 때
단단함의 기준으로 따질 때 참나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편해지죠. 그럼 기름이 고소하다, 덜 고소하다 할 때 참기름이 있는데 들기름이 있고 동백기름이 있어.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고소하더라, 동백기름은 덜 고소하더라 할 때 자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자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지만 자명해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지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참나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관념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참나무가 참 좋더라.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그래서 이런 우리 조상들 이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름 붙이는 거 참 어쩜 저렇게 잘 붙이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망초하고 개망초는 비교를 할 때 개망초는 이름 보면 싹이 같이 나긴 한데 더 빨리 나와요. 그 꽃이 언제 피냐면 지금 곧 피어요. 지금 피어 있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 피어요. 5월 말에서부터 6월 달에 한참 피기 시작해요. 그런데 망초는 언제 피냐면 처서가 지나야 펴요. 처서는 뭐예요? 절기 중에 처서는 뭐죠? 가을이죠. 가을. 처서는 가을 무렵에 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개망초들은 언제 피냐면 지금 피니까 소만 망종 하지 때 피는 거예요. 소만 망종 하지. 그냥 한참 여름이 왕성해질 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보잖아요. 뽑으면 개망초는 뽑으면 쑥 뽑혀요. 근데 뿌리가 개망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이렇게. 근데 망초는 뿌리가 깊게 이렇게 뻗어요. 소나무도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뻗어요. 아카시는 어떻게 뻗어요? 뿌리가? 옆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쓰러질 때는 쓰러지는 나무는 아카시는 쓰러져요. 태풍 불면 쓰러져. 소나무는요, 바람 불면 꺾여. 가지가 꺾여.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지끈이냐 그냥 꺾이는 거죠. 아카시는 쓰러지고. 망초하고 개망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뿌리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 뿌리를 자세히 알아야 될까요? 뿌리를 보면 이게 다년생 식물이다. 이게 1년생 식물이다. 그걸 알아야 다년생 식물은요. 내가 1년생 심을 때보다 다년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그거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망초하고 개망초 같이 먹지만 망초는 더 맛이 없고 개망초는 이거 시골 사람들은 담배 풀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풀은요, 얘 풀은 꽃말이 그 흑인들의 그 아픔을 달래준다고 해서 그런 애절함이 있기도 해요. 그 꽃말에. 그러면 얼마나 노예의 삶이 힘들었어요. 이 풀들이 그 사실은 귀화식물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넘어온 풀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10년, 5년에서 10년 지나면 다 그 토종으로 인정을 해줘요. 들어온 풀들. 그러나 지금 풀들도 그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가 그 잡아야 될 풀들도 있거든요. 뭐 환경 유해 정도도 있어요. 그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가시박이라고 아시죠? 가시박이라는 풀, 그 한강변에 보면 박잎처럼 생겼는데 나무로가 뒤덮은 풀들이 있어요. 한강변에 되게 많아요. 특히 강변 쪽에 많아요. 얘네들은 가시박이라는 놈은 자라는데 하루에 60에서 70cm까지 커요. 하루에 60에서 70cm 크니까 얘
크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 그 큰 나무를 가시박이 덮쳐갖고 죽여요. 얼마나 기세가 좋냐면 아주 뭐 그리고 그 가시박이 열매가 맺힐 때 그 가시박 보면 여기에 사람 이게 옷에 온통 달라붙어 가지고요 씨앗도 엄청 빨리 번져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이파리가 박잎처럼 생겼어요. 박잎.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야, 저 환경부에서 지정한 1급 유해종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김재광 선생은 저 장항습지에서 가시박 그 제거 작업 계속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작업하던 선생님.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가시박 박잎처럼 생겼거든요. 여러분 박잎전 먹어봤어요? 박잎전 먹어봤냐고요? 전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박잎전이에요. 올해 꼭 박잎전 한번 먹어보세요. 밀가루 살짝 붙여가지고 전 먹으면 박잎전 기가 막힙니다. 그 가시박을 박잎전처럼 붙여서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쉬겠습니다.